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입니다. 자, 어제 공개 강의 마치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후기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이 양육 습관들, 어제 말씀드린 강의의 내용들을 활동으로, 행동으로 몸에 익히는 시간, 그 양육 습관 워크숍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많이 작성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하고 계시죠? 어제 드린 수업 중에 뇌과학 기반으로 그리고 신경과학 기반으로 심리치료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심리치료의 과정을 이 양육 습관의 우리 가정의 문화로 들여가는 거, 그게 제가 워크숍을 여는 방향이고 목적인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시고 좀 명료했다, 그리고 되게 이해가 잘 되었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단어 기억하시나요? 편도체 기억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편도체는요,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는 화재 경보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위험 감지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두뇌가 다 발달이 안 된 채로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발달이 다 된 채로 태어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 그 정서인 뇌 2층에 있는 편도체입니다. 자, 편도체는 발달이 다 끝난 채로 우리가 출산을 해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생존이죠. 그래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나에게 위험의 순간이 오는 걸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의 순간이 오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음으로써 알리는 거예요. 알지만 알리지 못한다면 감지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 건 정말 감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살아있는데 4년 동안은 계속 민감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4년 뒤에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편도체의 발달이 서서히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발달하고 굉장히 열심히 예민하게 살아있던 게 이제 좀 안정의 길로 가요. 자, 4년 차가 되면요, 말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존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고 해서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게 좀 기능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민감하게 있지 않아도 되고요.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생존을 좀 내가 확보했다, 그 정도로 이제 몸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가 굉장히 민감하게 남아있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부위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키워져 있다, 이러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키워지는 거냐면요, 두려움을 감지할 때마다 계속 얘가 예민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한 4년 동안은 두려움을 느낄 일이 별로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차 소리가 굉장히 크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전쟁 속에서 첫 4년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살고, 두려운 거를 어떻게 느끼죠? 소리로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면 사람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나를 꼬집거나 이렇게 힘들게 만지는 촉각을 느꼈다면 촉각으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각이 계속 예민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나를 꼬집을 건가 생각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소리를 지를 거고요. 조금 큰 소리가 지나가면 이게 전쟁 속에 대포가 터지는 소리인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소리만 나도 으아 소리를 지를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나를 옛날에 굉장히 무섭게 했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조금 비슷한 표정을 하게 되면, 그거랑 비슷한 표정을 하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기만 해도 나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예민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렇게 계속 놀라게 되면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첫 4년 동안은,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첫 1년이에요. 이때 아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도록 아이의 환경이 존재해주면 좋습니다. 아이를 항상 보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두려운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 아니면 두려운 얼굴 표정,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는 말,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는 촉각,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음식, 이런 걸 먹인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실 보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는 전부 다 편도체의 안정화와 싸우는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열려 있어서 그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사인을 주는 사인들을 오해해서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해칠 것 같아서 미리 공격해버리고, 저 사람이 해치러 온 게 아닌데 해칠 것 같아서 내가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되고 오해가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편도체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세상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애 초기에는 좀 못 느꼈으면 좋겠다, 못 느끼는 환경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해야 돼요. 심리 치유적인 개입을 해야 돼서 아이들을, 특히 첫 4년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른들,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은 아이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이 아이가 오감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을 느낀 순간 이 아이를 빨리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아이한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편도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을 느끼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내가 아이의 모든 대하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양육 방향을 좀 방향을 잡아야겠다. 두려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소리나 표정 절대 안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빨리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에게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서웠지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무서웠지 하고 계속 안아주시고, 너 무서웠을 거야,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면서 계속 지금은 그 두려움이, 위험이 사라졌다는 걸 빨리 알려주고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대충 한두 번 이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믿지 않아요. 아이 두뇌는 믿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안아주시고 이제 괜찮아, 온뇸뇸뇸 이제 괜찮아, 이런 거를 2살이고 3살이고 4살이고 뭐 27살 아들에게도 27살 배우자에게도 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두뇌가 아직도 활성화가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정화 방향으로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안와 전두피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정서의 뇌인 두뇌의 2층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 발달하는 두뇌의 3층, 2층과 3층 사이에 딱 걸려 있는 건데요. 얘가 사회적 기능, 그 다음에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안와 전두피지를 굉장히 두껍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항상 저 사람의 사인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반응하는 게 이상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차이를 보니까 안와 전두피질이 굉장히 두껍게 잘 형성되었냐 아니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그 기능, 사회적 작용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충동 조절하는데 관여를 굉장히 깊이 하는 부분인데, 자, 얘가 재판에서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판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심리 감정을 했는데 아나전두피질이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어릴 때 굉장히 환경이 정말 트라우마적인 환경이었거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환경, 이럴 때 이제 까맣게 보이곤 하는데요. 이게 되게 얇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심리 감정 표를 보여주면서 아나전두피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감옥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고 사회적 관계가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되죠. 자, 근데 이 아나전두피질은요, 철저히 출생 후에만 발달을 시작하는데 첫 2년 동안에 상호작용으로만 발달이 미친 듯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상호작용의 방향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위가 발달이 잘 되어야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기술을 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와전두피질의 발달이 중요한데, 안와전두피질은요 충동 조절에 관여하고 이런 건데 얘는 뭘로만 발달된다? 상호작용으로만 발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방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요 이 아이는 이 부분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어른, 그 부모랑 또 상호작용이 안 돼요. 사회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 안화전두피질을 키워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초등학생이 됐을 때 얘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시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생애 초기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부위를 개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2년 동안에 정말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질적으로 좀 좋은 걸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질적인 게 시간으로 늘어나면 좋죠. 질적으로 좋지 않은데 시간으로 늘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힘이 없다, 혹은 시간이 많은데도 힘이 없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어떤 상호작용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져주시고 몸으로, 그냥 즐거움과 몸으로. 그렇다고 간지럽히는 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웃게 만드는 거지 그 느낌이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초 2초 간지럽히는 건 되지만 애가 웃는 게 좋다고 10초 동안 간지럽히면 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차요. 웃고 있지만. 그래서 간지럽히는 거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언제나 말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상호작용은 언제나 오감으로 하는 건데요. 첫째, 첫 1년 동안은요, 인간은 첫 1년 동안 우리 눈의 동공을 가지고 상호작용 큐를 계속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상호작용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말할 힘이 없을 때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얼굴을 자꾸 봐주시고 표정으로 자꾸 상호작용 하시면 돼요. 계속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하 웃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이러면 됩니다. 촉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상호작용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걸 또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화전두피질이 첫 2년 동안에 민감하게 발달하는 거지 이게 발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뇌과학 기반으로 심리치료실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양육 환경에도 집어넣는 거 세 번째, 거울 뉴런 말씀드렸죠. 자, 뇌과학이 되게 핫해지고 신경과학이 핫해진 거는요,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이 90년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정말 핫한 분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느냐 봤더니,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나도 느끼더라 라는 게 거울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느꼈던 감정이 내 안에 훅 들어온다, 내가 보고 있는 감정이 내 안에 훅 들어오고 여기 남아있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안정의 길로 가야 하잖아요. 정서가 안정되는 길로 가봐야 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바로 정서 조절의 능력을 이 두뇌 안에서도 키우는 거고, 이 몸으로도 심어내는 건데, 정서 조절은 안정의 방향으로 가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정서가 뒤집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만두시는 거, 그냥 무시하시는 거, 이러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더라? 그쳤습니다. 행동은 그쳤어요. 그런데 정서 조절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서가 필요가 없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는 행위를 이제 안 하겠다, 정서 표현을 안 하겠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서 조절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 놔두는 건 안 돼요. 정서 조절은 언제나 안정의 방향으로 내가 가는구나를 이 두뇌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서 조절을 할 때 20분이 걸렸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20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짧아져요. 15분, 10분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정서 조절을 당해봤더니 내가 울면 우는 게 끝나는 때가 있구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할 때 이미 끝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표현은 해야 되니까 표현은 하는 거지만, 정서가 불안정해지지만 이게 금방 안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정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정서 조절이 되는 거고, 정서를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조절 능력이에요. 내 행동을 조절하는 거, 이거는 나의 정서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하는 행동들이 있고, 내가 우울하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 조절을 하려면 이 행동을 일으킨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조절하면 행동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는 뱀으로 치면 뱀의 머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 뱀의 몸통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 뱀의 꼬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안정적이면
뱀의 꼬리도 가만히 있죠. 근데 여기가 흔들흔들하면 이 뱀 꼬리가 계속, 이 몸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 아이뿐만도 아니에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 밖을 안 나가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하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고, 화가 나서 뭐 욱해서 뭐 뭔가를 부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서를 조절하는 게 우리의 행동 조절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뭔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정서, 운동할 때 정말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 정서를 조절하는 게 바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기 싫은 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하는 행동을 하는 거, 바로 이걸 하려면 정서 조절 능력이 결국은 행동 조절 능력이다. 이걸 꼭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의 길로 계속 가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울유련이 뭐냐면, 태어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서라는 걸 다 배우고 느끼고 한다는 겁니다. 거울처럼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먼저 안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이 뒤집어지고 슬퍼서 울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막 꾹 참고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소화시키는 게 되는 사람들이 심리치료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듣는데 우리가 아무 감정을 안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이야기들, 복잡한 이야기들, 막 이렇게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게 계속 오고 가도 이걸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거 되는 사람들이 심리치료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상대방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치료학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더더욱 그 방향이 깊이 있고 심하겠죠. 왜냐면 이 아이들의 두뇌는 성인처럼 약간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는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배우는 게 좋은 것도 빨리 배우지만 나쁜 것도 빨리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걸 되게 많이 심어놔야 돼요. 두뇌가 열려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두뇌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서 플라스틱처럼 유연하다,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상대방이 보이는 감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감정을 안전하게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은 감정만 보여준다 이게 아니고요. 슬픔도 안전하게 보여주고, 화가 났을 때도 안전하게 표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그걸 안전하게 표현하는 걸 이 아이가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감정이 본인이 할 때에도 똑같이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좋고 나쁜 감정을 고르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안전하게 보여준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거울유련은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가 뒤집어졌어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서 울든 짜증나서 울든 슬퍼서 울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안정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이 감정이 뭐지 정확히 구별하고 이런 건 치료사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안정이 되었느냐 불안정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안정으로 가야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불안정을 보이겠다, 울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거울유련을 생각하셔서 내가 먼저 안정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애를 잠깐 5초 10초 울게 놔두더라도 내가 호흡을 하면서 안정의 호흡으로 빨리 나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의 길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인드풀니스에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어머 얘 왜 울어? 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두렵기 시작하고 내가 슬프기 시작하고 오죠? 그러면 나의 이 불안정한 이런 감정이 갈 건가? 내가 이 모든 감정을 보여줄 건데 나는 안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정의 기운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호흡에서 들숨하고 날숨을 길게 하시면서 너무 힘들구나, 아이고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
어디가 불편한가? 어떡하나? 이렇게 계속 공감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안정을 심으셔야 돼요. 근데 공감적인 대화를 하면서 숨을 내쉬는 동안 내가 안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계속 앉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안정을 이 아이가 보여주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사그러들어요. 첫 번째 1시간 동안 울던 아이들도요.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해주시면 짧아져요. 40분, 그 다음에 30분 이렇게 계속 짧아지면서 아이가 안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할수록 가장 빨리 되겠죠. 초등학생이 되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못 배우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크면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좀 포기하시고 그러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내심이 없다 그러면 초등학생 되기 전에 첫 5년 동안 이걸 열심히 배워서 이 아이에게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가 뒤집어지는 일이 별로 없고요. 뒤집어져도 빨리 안정이 되니까 인내심이 좀 약한 나 괜찮아요. 인내심이 좀 내가 없다 그러면 빨리 짧게 끝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1년 동안에 무조건 이 안정으로 가는 이 양육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거고 우리도 이 아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아이가 뒤집어졌다? 얘가 안정이 아니구나. 나는 안정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서 조절 시켜야 되고 조절 능력은 무조건 안정으로 가보는 결과값을 경험을 해야 키워지는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기술들을 뭐 양육 습관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기술들을 배우셔서 안정으로 가는 몇 가지 기술을 알고 계셔서 그거를 빨리 해내시는 게 중요해요. 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심리치료실에서도 하고 있고 정신의학과 병원에서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걸 하고 있고 거기다가 좀 더 복합적으로 약물을 한다든지 좀 더 집중적인 다른 상담이 쓰는 것일 뿐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 인간이 연구 결과로 만들어 놓은 건 공통이에요. 모든 접근법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이건 공통이에요. 왜냐하면 생체 심리학, 우리 인간의 뇌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의 호르몬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어떤 접근법의 심리치료를 하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3가지 기억하실게요. 편도체. 편도체는 두려움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위험, 경보 시스템인데 얘가 경보를 안 울리는 게 좋다. 그래서 얘를 예민하게 계속 살아있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가 되고 큐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편도체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각성이 올라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감정을 우리 사람은 두려운 감정을 자주 느끼면 안 돼요. 느끼면 바로바로 심리치료 가셔서 해소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뇌가 그걸 기억하고 해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시면 심리치료실에 가셔서 2번, 3번만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안화전두피질. 얘는 상호작용으로만 발달이 되는 충동 조절할 수 있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우리의 조절 능력 부위다. 근데 얘는 상호작용으로만 발달하니까 아이랑 항상 만나 주셔야 됩니다. 방임하시면 안 되고 얘를 안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근데 만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시고 눈을 맞추면서 웃어주시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 다음 3번째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을 아셔서 이 아이가 안정이 안 되면 내가 안정의 길로 미리 가 있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애가 뒤집어질 때마다 안정으로 가는 길로 가야겠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의 길을 가려고 먼저 본인이 안정을 심어내시고 이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공감 기술입니다. 공감 능력을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정의 길로 안 가면 그 사람이 정서적인 걸 행동으로 표현할 건데 그 피해를 내가 더 받잖아요. 거울 뉴런이니까. 이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내 옆에서 계속 드러내면 그게 나한테 자꾸 와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계속 안 볼 사람이면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안정을 빨리 심어내시는 게 좋죠. 거울 뉴런이니까 안정의 길을 같이 해보시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도 안정적이고 나도 안정적이어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안정은 이미 그냥 기본으로 끝났고 이제 안정된 삶과 안정된 나의 몸 이 속에서 삶을 정말 풍요롭게 즐기는 삶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요 영상 밑에 거기에 달아드릴게요. 그 정보에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쪽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천천히 부드럽게 모든 행동과 생각이 천천히 부드럽게, 이게 뇌과학과 신경과학, 심리치료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천천히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면 안정으로 가는 정서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틈틈이 1분씩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에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영국 달팽이였습니다.